오늘 한번 얘기해 볼 주제는 다가구예요. 다가구. 예, 다가구. 보통 다가구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예, 일반적으로 월세 수익. 네. 뭐 내가 이제 직장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러신 분들은 퇴직금이랑 해서 다가구에서 제일 위층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거를 원하시죠.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 다가구 투자를 원하시는데 한번 경매 검색에서 보시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가구를 한번 봐볼게요. 전국에. 그럼 전국에 다가구가 나온 게 지금 한 240개 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다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냐면은 서울에 하면은 월세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지방에 비해서. 근데 그에 반해 집가 상승이 확실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전국에 240개가 있는데 서울 다가구가 한 39개 있어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네, 생각하기 나름이죠.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세 상승은 좀 많지만은 그에 비해서 지방에 비해서 월세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고 했고, 그리고 지방에 하면은 집가 상승은 조금 떨어지지만은 월세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좀 명확하죠. 이런 장단점을 다 장점으로 만들 수 있게 한번 서울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거는 뭐 지방도 다 포함입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뭐 덜 나오는 거 아니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500에 4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방을 뭐 10개 정도에서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럼 월세 400이죠. 400만 원인데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 월세가 조금 더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내 한 달 월세 수익이 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 지역마다 연식이라든가 입지에 따라서 월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더 받긴 힘들고, 제가 이제 제 수강생분들이나 뭐 저는 예전부터 이제 했던 거지만은 이런 거를 사실 요즘 애들 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기 임대랑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하시면은 이게 거의 2배 이상의 수익이 나거든요. 예. 제가 거의 한 5년 정도 넘게 했죠. 5년 넘었고 제가 실제로 오픈을 시켜줘서 이런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쪽으로 실제로 오픈들을 시켜줘서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한 150명 넘는 것 같고 한 200명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최소한 이런 거 도와준 개수만 하더라도 400개 이상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도 해줬고, 지역 상관없이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람의 의지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분들은 다 해줬거든요, 이제까지. 심지어 저희 고모 78세 고모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전화 올 때마다 저한테 항상 고맙다, 어쩐다 이렇게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고모조차도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좀 해보세요 했을 때 엄청 저한테 그게 되겠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든지 뭐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결과로 보여줄 거고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결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안 된다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되지 않냐 그런 거는 사실 저한테 별로 통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다가구 투자를 할 때 입지가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제일 애매한 물건이 이런 좀 노후화된 주택 있죠. 예를 들어 영등포구 대림동 하면은 그 범죄도시 그런 거 보면은 옛날 중국인들 많이 살고 되게 노후화된 이미지가 많긴 하죠. 실제로 한번 저기 네이버 지도 봐볼까요? 대림동을 보시면은 위성지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빡빡하게 주택가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랑도 완전 뭐 역세권은 아니고요. 그냥 직선거리로만 하더라도 도보로 한 4분?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 네. 그리고 여기랑 멀어도 이런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는 엄청 잘 됩니다. 네. 역세권이면 좋고 여기서 좀 걸어도 잘 됩니다. 월세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이런 노후화된 주택을 누가 들어오냐고 반문을 하시지만은 반지하도 들어오고요. 네, 다 들어옵니다. 옥탑도 들어오고. 네, 실제로 한번 에어비앤비나 요즘 이제 3, 4명 두죠.
그쪽에도 올려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요즘에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공급이 과다, 공실 많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인정을 할 수 없는 거는 제 수강생들은 공급이 많든 공급이 적든 공실이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인테리어도 안 이뻐요. 그래도 만실이에요. 전국 곳곳에. 네. 제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저는 뭐 코로나 때도 항상 만실을 시켜줬고, 그러니까 저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전에도 만실이었고, 지금도 만실이고.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다들 그거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특징,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뭐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들 아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레드 오션이라고 하죠. 네. 제가 부동산 투자했을 때도 그랬고, 에어비앤비 이런 단기 임대 할 때도 그랬고, 온라인 쇼핑몰 할 때도 그랬고, 다들 공급이 많다. 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같은 에어비앤비 호스트인데, 아니면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런 호스트인데 자기는 공실이 많대요. 그럼 제가 얘기를 들어보죠. 왜 그러세요 하면은 운영 방식이 뭔가 이상해요. 네. 실제로 다른 분 강의를 듣고 공실이 너무 폭탄이어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보니까 운영을 진짜 이상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바꾸니까 곧바로 만실됐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기 나름이고, 자, 서울만 하더라도 39개죠. 전국을 보면은 240개죠. 자, 거제도 다가구 어떨 것 같아요? 거제도 다가구. 예. 유찰 엄청 되고 있죠.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낙찰받아서, 예, 누군가 돈 못 벌고 있을 때 이거로 또 엄청난 현금 흐름을 내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도 도와드리고 저도 운영을 뭐 하고 있지만은 지역도 중요하죠. 예, 솔직히 지역도 중요한데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의지입니다. 지금 이 다가구에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것 같으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세보다 싸게 받는다는 가정 하에 거의 다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저는 이제 서울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서울 다가구를 좀 강조를 하죠. 왜냐면은 시세 차익이 그만큼 많이 나니까. 근데 이런 특히나 뭐 이런 풍납동, 뭐 이런 빨간벽돌을 하면은 방도 적고 그러면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건 팩트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버티냐?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평소에 받는 월세보다 1.5배, 2배, 2배 그 이상 한번 좀 뽑아 보세요. 그리고 이게 확신이 안 되시면 좀 제대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네. 누군가는 방이 적다고 뭐 이것도 1층, 2층, 지하, 옥탑, 그냥 옛날 다가구죠. 그래서 누군가는 수익이 안 난다고 그냥 안 하지만은, 누군가는 이거를 또 어떻게 꾸며가지고 남들 200만원 월세 받을 때 400, 500, 600 그 이상의 현금 흐름을 똑같은 집으로 만듭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런 제기동 이런 것도 보면은 실제로 보면 진짜 막 그냥 빨간 벽돌 천국이거든요. 막 지하에도 있고 동네 가면은 다 이런 빨간 벽돌 천지고. 근데 이런 거를 좀 개발지 인근이나 개발지 포함된 데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은 현금 흐름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내 생활비 이상으로는 확실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심적 여유가 생깁니다. 예, 심적 여유가 생기고 이게 만약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럼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것저것 강의도 많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포커스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게 많지만은 뭐 누군가는 계속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내 주위에 누가 했다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왜냐면은 저는 계속 벌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강생 분들도 계속 만시를 시켜주고 계속 현금으로 100만 원 이상은 다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도 누가 해서 돈 벌고 누가 해서 못 버는 거면 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다가구 주택으로 수익률 따지면서 월세가 안 나온다고 안 하지만은 누군가는 이거를 내가 조금 사업화를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운영을 잘 하면서 현금 흐름을 따박따박 잘 만들고 있어요. 전국에 지금 다가구 주택이 한 200개, 한 30개, 40개 정도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나는 내 집 근처에 사고 싶고 나는 굳이 서울 안 가도 된다. 이러신 분들은 우리 집 근처에 나온 다가구를 낙찰을 받아서 월세도 월세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화를 해서 조금 더 현금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생활하기도 훨씬 편하고 그리고 뭐 다들 그 얘기 해요. 뭐 청소 어떡하냐, 뭐 청소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직장이라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방법만 찾으세요. 아니면은 되는 방법을 어떻게든 제시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배우시던가.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된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실제로 안 되게 한 거는 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이런 식으로 좀 소위 말해서 잘 되는 방법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좀 많이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솔직히 이왕이면은 서울에서 약간 개발 계획이 있는 그런 지역이 더 좋겠죠. 왜냐면은 재개발이 돼서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물론 이제 요즘에는 좀 더디니까 그거를 현금 흐름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나중에 현금 흐름도 잘 나오지만은 후에는 그게 재개발이 되면 나중에 서울에 신축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경험자를 찾아가서 배워보시고요. 그리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도를 해보시고 또 그걸로 현금 흐름도 만들어 보시고 또 그 다음 스텝으로 다른 것도 계속 도전을 해오셔서 다들 저도 그러거든요. 경험자들을 만나서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내 관점 말고 다른 사람 의견들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들 생각 이상으로 현금 흐름도 많이 만드시고 시세 차익도 나셔서 자산 상승이 계속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